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선배님께서 원래 수학과를 나오셨고 수학과 예, 대학원까지 예, 다니셨잖아요. 예. 근데 대학원 중간에 그만두고 과학사를 연구하러 다른 대학원을 바꾸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과학사를 연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제 질문입니다. 몸에 네. 그 인문학에 대한 그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이런 거 사실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저는 그 지금 제가 쓰는 책이 되게 인문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인데 그때 당시에 과학하면서 인문학할 수 있는 데는 과학사, 그다음에 과학철학, 그 협동 과정이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해갖고 이제 우리 그때 같이 모였을 때 다 전과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과자. 다니다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은희 선생님도 생물학 하다가 과학 네, 언론학인가 언론학으로 아니 바꿨죠. 네. 전과자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성성, 여성성 얘기할 때도 양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정말 성의 문제는 이제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이분법적인 거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과적이다. 우리는 뭐 문송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문과다, 또 이과다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학문이라는 건 문과, 이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태어날 우리 시대 때는 사실은 그게 적합하지 않은데 오히려 21세기를 살기엔 적합한 인간이 아닌가. 문이과 통합에. 조금 일찍 태어나셨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여성과학자 역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많은 부분이 흔히 과학이란 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걸 서술하는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예. 하는 게 선입관이었는데 여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풀어낸 과학사는 남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풀어낸 과학사와 조금 다른 결을 가진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랑 함께해서 그 여성이 이런 과학사를 풀게 될 때 혹시 달라지게 되는 점이 있는지 하고요. 그 과정에서 발견하신 여성 과학자분이 계신지 우리나라 이제 질문해 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그 막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 올리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막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이 올해의 과학도서 선정될 때 그 최진영 선생님이 네. 제 책은 뭔가 그 페미니즘의 냄새가 스멜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강연장에 갔을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과학 저술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일단 여성이고 1980년대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뭐 수학과를 나오고 과사철을 나오고 그런 자기 경험이라는 게 이 책에 녹여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이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 사회적 약자죠. 식민지 시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약자 입장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 폭력적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런 것에서의 시선이 저한테 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을 보고 과학사를 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 그러니까 칼 세건이 쓴 코스모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앤드류안이 쓴 코스모스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과학 이야기를 해도 과학 저술가가 누구냐,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책은 달라질 수가 있고, 요새는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최근에 들어서 제가 그 포유류의 번식, 안국간자 봤어요, 저도. 그 책에 정말 빠졌어요. 그 책에 정말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과학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신문 사설처럼 너무나 가치 중립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책이라는 것은 작가가 가진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 있죠. 오히려 그쪽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객관적인 척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그 뭐 독자가 일부분만 있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책을 써야겠다. 오히려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편향적인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가치 편향적인 책이 여러 개 나오면 예. 독자들 입장에선 그 다양한 것들을 다 보고 예. 다 접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 저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토대로 그걸 사실을 왜곡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토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성주의가 되든 아니면 사회적 다양성이 되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성 서사, 뭐 질병 서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과학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뭐 이은희 선생님도 그런 책을
써보셔서 이제 봤는데 사실 굉장히 여성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 얘기. 저도 이제 이 과학사 강의를 쓰면서 보면서 정말로 다 이제 주류의 이야기, 뭐 유천 얘기, 갈릴레오 이런 얘기, 다윈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쓰고 싶은 책이 뭐냐면은 그걸 좀 더 발굴해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책을 좀 쓰자고 요즘에 굉장히 여성과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동안 여성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숨겨지거나 지워지거나 예.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것들이 주로 치중이 돼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환경들이 어떻게 우리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예. 그거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싶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포에르 변식 그 책을 보면 그 여성과학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반성이 됐어요. 아, 내가 모르는 여성과학자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자료를 좀 더 찾아가지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 글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과학사 연구라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뭐 3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다양하게 이 독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한국 과학사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여성 과학사 이 질문처럼 이런 것들이 발굴돼서 얘기되는 것들도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아마 예. 그 얘기들을 계속 해주시겠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이제 계속 한국 과학사 얘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자는 세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대의 과학이 저도 이제 한국 과학사를 배우면서 제 이제 그때 교수님들하고 많이 물어는 봤었는데 왜 세종시대에만 과학이 육성했느냐? 예. 그게 왜 전달이 안 됐느냐? 그리고 그 당시 나왔던 질문들이 세종시대의 과학을 과연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 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흔히 이제 왜 우리가 서양 과학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세종시대의 과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이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막 이게 뭐 고대 신문사 이런 데서 전화 와요. 뭐 1등, 2등, 3등 뽑는 애 이순지냐, 정초냐, 뭐 세종대왕이냐, 장영실이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기술자냐, 공학자냐, 뭐 이런 것도 한참 논쟁이 됐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15세기의 과학기술을 근대과학의 관점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근대과학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전에 예. 다른 과학이었잖아요. 지금은 다른. 예. 그리고 완전히 그 동양 문명권,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나온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 기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는 없는 거고 농사직설이라든지 향약 집성방 얘기에서도 나왔듯이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론화해가지고 그걸 특히 기록으로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농가 원령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조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외우게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3월에는 뭐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농법에다 다 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좋은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찰하고 패턴을 찾고 예. 그걸 보편화시켜서 예. 반포까지 했으니까 예. 사실은 실생활에 이용까지 이용하고요. 하고 예. 거의 예. 뭐 과학기술의 현대 우리 과학기술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다 들어가 예. 있는데 그것이 단지 근대 과학의 그런 어떤 규칙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과학이다 아니다 논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그 예. 자체를 과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뭐 생각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시대 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종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영실밖에 예. 없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이순지도 있겠고, 그다음에 정인지 있고, 그다음에 뭐 정초 있겠고, 이게 사실 지편적 학자들인데 지금 이제 물어봤어요. 이 세종시대 과학기술은 왜 그 시대만 하고, 왜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됐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한국 과학에서는 일단 그렇죠. 궁정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 왕이 바뀌니까 예. 왕이 바뀌니까 예. 사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리더가 바뀌면 밑에 조직이 확 개편되는 것처럼 예. 다 개편됐다 이런 얘기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이 돼서 처음에 뭐 10년, 20년 때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 뭐 천문역법을 새로 만들고 이런 어떤 굉장히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페라다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토마스 쿤이 가지고 있는 정상과학의 얘기를 하면 일단은 세종의 지편적 학자들이 정상과학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도전을 하는 건 한동안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 칠정산을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 변칙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들 그런 것만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뭐 영종자 시대 때 다시 이제 뭐 서양의 예수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좀 다시 이제 개편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조선 초기 건국 때 한번 만들어진 과학기술의 어떤 틀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됐으니까 그게 계속 변치 않고 이제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또 제가 예전에 과학사 배우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선시대 천문학 역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역법을 보면은 정말 정교하게 관측하고 계산하고 기록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나왔는데 그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네, 또 나중에 보면 왜 그 지동설 들어오는데 서양에서는 지동설 때문에 사람도 죽고 그쵸. 뭐 그게 맞나 중세가 틀린다 무너졌죠. 세계가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지구가 도는 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정말 같은 과학적 이론인데 문화적 토대가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조선시대에선 그럼 이런 과학을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그런 흐름 또는 그 사조 같은 것들이 어떤 형식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왜 조선 땅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비교되는 사람들이 홍대용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 수많은 일들의 예가 이 동아시아에서도 작은 조선이나 중국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그만큼 과학기술이라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다 서유럽에서 이뤘던 그걸 가지고 다 다른 데에다 똑같이 다 적용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기후변화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각 지역성에서 맞는 어떤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말 이게 좀 작은 과학이죠. 작은 과학과 큰 과학의 어떤 융합인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앞으로 정말 발전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